뭐 도심은 이쪽 쪽은 이제 관광을 살리는 거고, 그죠? 관광. 영등포는 여의도죠. 여의도. 이쪽은 금융.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마이스 산업 해가지고 강남의 어떤 국제교류 복합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냥 인적 자원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약간의 서비스 산업에 가까운 거죠. 그죠? 4차 산업에 가깝고 그런 것들을 계속 키워야지만 우리나라는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계속 이쪽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그 안에 핵심이 이제 용산이 있어요. 가운데 용산. 여러 가지의 철도망을 보더라도 지금 뭐 노선 A, B, C, 예? 이 GTX 생기는 노선들만 보더라도 모든 게 용산, 강남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라 결론은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를 이쪽으로 더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나 맨날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맨날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있다가 또 끝나면 송도까지 가야 돼, 집에. 네? 맨날 여기 있어야 되는데 킨텍스, 의정부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여기 있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선호도가 더 증가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자기가 맨날 가야 되는 곳인데. 내 회사가 이쪽에 있고 하면 이쪽도 발전이 되겠죠. 근데 회사들이 다 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하철역을 막 펼쳐놓으면 인재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해놔야지 인재들이 더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결론은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도심에 대한 선호도는 훨씬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지금 인구가 1000만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서울시 주간 상주 인구는 한 1200만 명 가까이 돼요. 1120만이랬는데 더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족이 나가서 한 명만 오는데 또 1100만 명이 넘으면 어마어마한 가족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많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선호도는 훨씬 더 증가하는 거죠. 뭐 국토 균형 발전 해갖고 막 이제 땅값들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결론은 또다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안에 가장 지금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강남, 육삼, 청량리예요. 청량리가 조금 빠지긴 하더라도 사실 미래로 본다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런 지역들은 투자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청량리 쪽에 있는 쪽들, 지금 뭐 롯데에서 이제 주상복합 짓는 곳들, 그리고 조금 벗어난 이문희경 뉴타운들, 이런 데들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뭐 뻔히 좋은 거 알죠? 뭐 좋은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용산.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만약 투자를 한다면은 이 지역 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자기 자금에 맞게. 뭐 국제교류복합지구들 보면 원래 이 잠실동이 이 삼성동이나 역삼동이 한 90%의 가격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90%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역삼동이 한 12, 3억 할 때 이 잠실 엘스 같은 경우가 막 8, 9억, 9억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비싸요. 지금은. 왜냐면 뭐 이런 대형 호재들이 뻥뻥 터져줘서 그래요. 엄청난 호재예요. 왜냐면은 송파구와 강남구를 걸쳐서 크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되게 없거든요, 사실. 자기 구의 일부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자주 나와도 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가장 좋은 동네 두 개를 묶어놔 버렸다니까, 그냥. 네? 그러니까 이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실. 시너지가 훨씬 더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가 낙찰가를 굉장히 높게 받은 것도 강남의 집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뭐 그때 5조면 받지 않겠냐 그랬는데 뭐 10조 뭐 쏘놨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 우리의 가치가 생각하는 감정가보다 훨씬 더 높은가 보다. 막 이제 소유자들은 항상 좋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좋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이 막 있는 대로 다 올라갔죠. 근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희한한 것도. 그래서 2025년까지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영동대로 복합개발까지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곳이 생기지는 힘들겠죠. 그쵸? 그러면은 또다시 격차는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쪽에 뭐라도 그냥 할 수 있으면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쭉 보시면은 그림만 봐도 딴 나라 같죠, 그쵸? 네. 자, 한번 논현동 거 한번 마지막 설명드리고 반포주공 1단지 이주식이 연말로 늦춰졌대요. 이게 3월 6일 뉴스예요. 연말. 많이 늦춰진 거예요? 한 5, 6개월, 뭐 7개월 늦춰졌다고 하네요. 그죠? 이주한대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이주를 해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반포주공. 왜 이쪽 그 강남권, 서초권에 대한 이주 수요는 인근 집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은요, 사람들이 그 외곽으로 안 빠지려고 해요. 계속 그쪽에 머무르려고 해요. 애를 거기서 교육시키다 갑자기 딴 데로 안 간다니까. 근데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역을 특정 짓지 않아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가 일산에 살든 뭐 하남에 살든 다산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 보통. 저한테 질문도 그렇게 들어오니까. 예? 김포에 살아야 될까요? 다산에 살아야 될까요? 하남에 살아야 될까요? 막 홍길동처럼 막 지가 외곽순환도를 막 타고 돌아다니고 혼자. 예? 지역으로 한정을 안 짓는 데니까는 외곽 사람들은. 근데 이쪽 사람들은 안 그래. 그냥 거기 살아야 돼.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돼. 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항상 후회하고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왜 거길 버렸었냐 막.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12월에 이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연말로 한번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큰 세대들이 이주를 해요. 보면 학교가 이 9호선 라인에 이렇게 있어요. 이주를 하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가 서초구 이제 아파트 이 반포동의 끝이고 여기가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끝이 이제 반포 자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 여기가 이주비를 받아서 이 안에서는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건도 없고 사실. 물건도 없고. 그러면은 이 물건을 받쳐줄 만한 데가 왼쪽으로 가면 흑성 뉴타운의 일부가 받쳐줘요.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흑성 뉴타운까지 가지 상담을 해보면은 더 넘어가는 건 자존심이 상한데. 예? 더 넘어가는 건. 결론은 강남 서초권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구반포인데 이주 수혜 지역이 그냥 흑성 뉴타운 정도랑 9호선을 타고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애들 학교 때문에. 네? 이쪽도 터미널 좀 많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는 9호선 따라 움직이면 이 신논현역까지는 사실은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이 삼성동으로만 가도 그래요. 삼성동으로만 가도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주거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 언주역 일대랑 선정릉역 일대가 가장 주거지로서 괜찮은 지역이에요. 이주를 할 만한, 수혜를 받을 만한, 받아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대강 이 사람들은 이 바운드리 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 더 오면은 요 이수역까지 여기에 뭐 현대 힐스테이트 가구점 있는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어. 그나마 좀 인기가 있어요. 뭐 사당동까지 그냥 사당동 뭐 우성 아파트 있는 데까지 그냥 그 정도까지야 그냥. 더 이상 안 벗어나.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안 벗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매물 얼마나 있겠어요? 통틀어서. 여러분들 한번 아파트 사는 사람들 한번 단지에 가보세요. 매물 몇 개 있나? 없어. 전세도 없어요. 전세도 없고 매매도 없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이 동네가.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올해.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면서 역세권 쪽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근의 금액들을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건사역이 있는데 이제 매각된 건데, 한번 봤더니,
뭐 한 대지권이 한 14평, 15평 사이에요. 전용도 그 정도 되고. 빌라들 팔리는 금액이 9억, 8억 5백이야. 보험 빌리지들. 진짜 허접해. 가보시면.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거. 가격 장난 아니에요, 다 인근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대지 분당 가격까지는 거의 7천만 원을 갖고 육박해요, 그냥. 근데 지금 추천해 줄 만한 것들이 이 원주역 있는데 지금 다 역세권 안에 보험들에 들어있는 거라 매물 위치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이주 수요를 보면서 개발 호재 주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안해 보이진 않아. 네? 수요가 받쳐주고 개발 호재가 있고 역세권이고 역세권 자체가 일단 불안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투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주한미군 기지도 한번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가 GTX 들어오는 부분들 청량리 부분들 청량리 이문유탄 부분들 이런 데들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용산 쪽에도 한번 보셔야 되고 강남 쪽에 한번 본 거예요. 예? 강남 쪽 한번 용산 쪽으로 한번 보면 주한미군 용산기지 일부 지역 폐쇄 뭐 이런 지역들 뭐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사실 한남 뉴타운 쪽인데 일단은 들어가긴 좀 버거운 것 같아. 현재로서는 들어가려면은 대형 평수만 지금 현재 가치가 좀 있어 보여 그냥. 현재 가치로서는 미래에 지어지면 가격이 오르면 지금 잡아도 되겠지만 그걸 장담 못한다면 큰 평수들만 괜찮은데 들어가는 금액이 최하 한 12, 3억은 되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들이. 지금 한 대지 평수가 한 3, 40평은 넘어야지만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 있어. 3, 40평은 넘어야지만. 근데 한 15평 미만의 빌라들 같은 경우는 지분당 1억 거의 다 넘었어요. 지금 현재. 대지 지분당. 방 한 칸짜리 우리 분리다세대라 그러죠? 분리다세대 아세요? 옛날에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거야. 전환된 거는 60제곱미터 이하밖에 못 받거든요. 뭐 대지분 6평 이런 것들이 한 7억 5천 정도 해요. 가보면 화장실 밖에 있어. 막 화장실 밖에 있고 막 천장 무너져요. 막 무너져갖고 뭐 장롱이 천장 위에 있대. 천장이 더 밑에 있고 장롱이 더 들어가 있어. 장롱이 천장보다 더 커. 장롱이. 예? 막 그런 게 막 7, 8억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사겠어요? 그죠? 새도 거의 뭐 비어나라야. 동네에서 부동산이 막 비오노래. 뭐 320 받으면 뭐하니. 막 뭐 고쳐주고 뭐 고쳐. 비오노래 그냥. 뭐 그런 게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보시면 우린 뭐 지금 아주 돈 많은 사람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돈 많은 사람은 지가 여태까지 잘해왔잖아요. 여기 와요 안 와요? 안 와. 자기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예? 자 그냥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것들은 또 재개발이 확정된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사실. 비싸.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 비율대로 오를 수 있는 것들을 따지면 되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7억 넣어서 4억 벌었으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7천 넣고 4천 넣은 것은 되게 못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은 7천밖에 없으면서. 7억 넣고 4억 넣은 사람만 보는 거야. 7천 넣고 4천이라도 벌든가 아니면 7천 넣고 7천을 벌든지 뭐 계속 따라가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네?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뭐 투자 못한다. 여하튼 간에 신문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축대인근 노후주거지역 공연장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오고 개발되는 것 같아요. 노후된 주택과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냥.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다 뉴스에 있는 거예요. 대형 호재는 아니야 사실. 대형 호재는 아니지만은 개발 계획은 잡혀있고 인근의 개발 호재에 대한 덕은 볼 걸로 판단이 돼요. 왜냐면 숙대입구역 지금 지도에서 빼먹었는데 숙대입구역에서 유일하게 그냥 용산민족공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일단은 철길 좌측편에서 민족공원까지 길이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원까지 갈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거의 숙대입구역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걸 다른 걸로 보여드릴까요? 이 지도를 보면 용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용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가 공원이 될 거예요. 사령부는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한남 유탄호 수혜 지역은 확실해요. 그쵸? 연결이 돼 있고 이용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용산역의 왼쪽 편은 철길이 막고 있잖아요. 철길이 막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용산역 전면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계획구역 지금 그 40번지 일대라 그러거든요. 40번지 일대, 그러니까 용산 웨딩홀 뒤편 이쪽들은 투자 금액이 최하 5억 이상 들어가요. 최하. 그러면은 사실 용산과 인접해 있는 곳들은 이 공원과 인접해 있는 곳들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요 부분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용산 우체국이 있고 용산 전화국이 있어요. 요 뒤편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면적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 면적당. 왜냐면은 주택으로 지분 쪼개기가 된 게 아니라 근생으로 지분 쪼개기가 된 거죠. 근생으로. 그냥 고시원 칸만한 것들이 다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 방 두 개 거실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고시원 칸만한 게 다 소유자야 그냥. 그러니까는 단위 면적당 소유자가 가장 많고, 가장 많다 보니까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여기 아예 쳐다보지 마요. 위치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은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 철길 좌측편이에요. 철길 좌측편인데 철길이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유일하게 보행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숙대입구역이에요. 여기서 이 사이. 유일하게.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삼각지역 쪽인데 여기는 차량이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공원이 됐을 때 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동네가 이 동네이기 때문에 아까 요게 개발된다고 써 있었잖아요. 예? 그 지역을 한번 유심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재개발이 돼서 조합원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두 지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안시구 쪽 지금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재정비가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건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워렌 버핏의 재산의 95%는 60세 이후에 형성이 됐대요. 네. 그죠? 그래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좀 변하라. 이 사람도 60세 많이 변했다는 뜻이죠. 그쵸? 그죠? 경험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변해야,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변해야 뭐라도 되지 않겠냐. 안 변하고 계속 똑같이 또 할 거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어디를 돌아다녀 봤자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실 거면은 좀 과감한 도전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논현동 입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주 수요가 몰리고 역세권 공부 좀 했었고, 그죠? 강남권에 있어서는 그 바로 옆에 9호선 라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되고, 좌측편에 서초구 반포주공 올해 이사를 하면은 이쪽 애들이 이사 갈 곳이 흑석동 이수교차로,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반포 자이까지는 비싸서 못 오고 그 다음으로 가면은 한 언주역 일대나 선정능력 일대 정도 되지 않겠냐.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역세권 자체는 굉장히 희소성도 있고,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디 하나가 개발만 터져준다면 역세권 250m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 250m 안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요인들도 굉장히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가장 손실이 안 보는 게, 부시고 나서 새로 지었을 때 가장 효과를 보는 거는 경의고속도로 지하되는 것보다는 경부고속도로 지하되는 게 훨씬 나은 것처럼 강남권에 대한 효용성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게 인식만 좀 커져주면 가격은 아파트 재건축 사는 효과를 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투자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논현동에 매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끝나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